여러분 테슬라 FSD 아시죠?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테슬라가 수년째 인간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바로 그 기술인데요. 근데 요즘 이 주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테슬라 측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수치가 있어요. FSD를 사용하면 약 550만 마일에 한 번꼴로 대형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인이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했을 때 평균 사고 발생 거리는 66만 마일이라고 하거든요. 단순 계산하면 FSD가 인간보다 약 7배, 많게는 10배까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1배, 이 숫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매사추세츠주 출신 상원의원 에드 마키와 코네티컷주 출신 리처드 블루먼솔, 이 두 사람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줄여서 NHTSA에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테슬라가 내놓는 이 숫자들 진짜 맞는 건지 직접 검증해달라는 거죠. 두 의원이 서한에 적은 문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안전 통계를 잘못 제시하면 운전자들이 FSD를 과신하게 되고 실제로 기술이 안전 결함을 만들고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으며 NHTSA가 공공도로에서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능력 자체를 훼손한다. 정확히 이렇게 썼거든요. 단순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에요. 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게 뭔지 살펴볼게요. 크게 4가지 질문을 NHTSA에 던졌는데 하나하나가 다 예리해요. 첫 번째, NHTSA가 테슬라의 FSD 안전 주장, 특히 7배 혹은 10배 더 안전하다는 수치를 통계적 유효성과 방법론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들이 직접 숫자 확인해봤어요? 아니면 테슬라 말만 믿은 거예요?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NHTSA가 테슬라에게 이 통계의 근거가 되는 원시 데이터, 전제 조건, 충돌 정의 기준, 노출 지표, 방법론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 있냐는 거예요. 요청했다면 언제 했고 테슬라가 어떻게 응했는지도 밝히라고 했어요. 데이터 블랙박스를 열라는 요구예요. 세 번째가 좀 기술적인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테슬라가 FSD 안전 계산에 쓰는 5초 비개입 윈도우 문제예요. SGO, 즉 안전감독 명령이 정한 기준은 30초 비개입 윈도우인데 테슬라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 5초 기준을 쓰거든요. 이 기준의 차이가 사고 발생 통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NHTSA가 평가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숫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번째, 테슬라가 자동 텔레메트리, 즉 차량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통신이 끊겼거나 차량 통신 시스템 자체가 손상된 상황에서는 충돌이나 안전사고가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이 문제를 NHTSA가 검토한 적 있냐는 거죠. 이 4가지에 대한 답변을 7월 7일까지 달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쯤에서 에드 마키 의원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분 테슬라 FSD에 대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사람이에요. 단발성 이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서한을 보낸 계기 중 하나가 로이터가 최근 보도한 기사인데요. 테슬라 데이터의 방법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정치권이 그냥 반테슬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심층 취재와 맞물려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미 비슷한 전례가 있어요.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 DMV가 오토파일럿이라는 브랜드명이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내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결국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브랜드를 퇴출시켰어요. 이름 하나 때문에 꽤 굵직한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회의적인 시선으로 FSD를 바라보는 반면 바다 건너 유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교통부 장관이 최근 네덜란드의 FSD 공식 승인을 직접 옹호하고 나섰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테슬라가 제공한 수치를 믿은 게 아니라 네덜란드 독립기관인 RDW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테슬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검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결과도 내놨어요. 네덜란드 도로에서 FSD를 탑재한 차량들이 2,400만 킬로미터 마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마일을 누적 주행했는데 이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어요. 이 데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발표한 수치와도 연결되는데 FSD가 네덜란드에서 인간 운전보다 3.5배 안전하다는 결과예요. 7배나 10배보단 낫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죠. 네덜란드의 이 결정이 단독 사례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빠르게 승인 물결이 번지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상황이 주마다 달라요.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뉴저지에서는 지금 S1677과 A3968이라는 두 개의 주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와 운행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테슬라는 이 법안의 정면으로 맞서 차 오너들을 대상으로 직접 청원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어요. 테슬라 측 주장은 이래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장벽이 너무 높아져서 뉴저지에서는 사실상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 운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실제 성능보다 반경쟁적인 장애물을 우선시하는 법이 되어버린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뉴저지가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반면 텍사스는 아예 다른 세계예요.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FSD와 로보택시 차량을 레벨 3 자율주행으로 자체 인증하는 데 이미 성공했어요. 레벨 3면 특정 조건 안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예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실제 상업 서비스도 시작됐어요. 달라스와 휴스턴에서 완전 무인, 운전자 없는 상태로 승객을 태우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론칭한 거예요. 이건 아이러브9 채널에서도 계속 주목해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상용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NHTSA는 현재 상원의원들의 서한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어요. 그 사이에도 각 주들은 각자의 속도로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의 확장 범위를 결정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해볼게요. 한편에는 테슬라가 제시하는 수치 믿을 수 없다. 정부기관이 직접 파고들어야 한다는 미국 상원의원들이 있어요. 다른 한편에는 우리가 직접 테스트해서 승인했다는 네덜란드 정부가 있고요. 미국 안에서도 뉴저지는 규제로 막으려 하고 텍사스는 이미 레벨 4 인증에 상업 서비스까지 허용했어요. 같은 기술을 두고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게 흥미롭기도 하고 결국 자율주행 규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NHTSA가 7월 7일까지 의원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네덜란드발 승인이 정말 다른 나라들로 번질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